잘 나가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 이제 이걸 저지하기 위한 구수구 세력들의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어제 임종숙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나 했죠. 예. 위장전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줄기차게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과 힘겨루기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인사에 이러이러한 5가지 항목들은 위반한 사람들은 인사권을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막상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위장 전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위장 전입도 악질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다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막 85.6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59% 나오고 이렇게 이낙연 후보자도 67%면 정확하게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66.666%잖아요. 그게 67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과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딱 그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통과시키는 건 별개고 당신네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사과의 내용이 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실제로 그렇죠. 더 알려내는 게 위장 전입이 그래도 내용이 어떤 거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되면 왜 사과했는지 그 디테일한 내막은 하나도 필요 없고 결국 문재인도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내각이나 자기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과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계속해서 지금 청문회 보고서 채택 같은 걸 미루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민당 일부가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고요. 그 이현주 의원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트위터에 푸른 하늘이라는 분이 언주야, 너는 더불어민주당에 위장 전입해서 국회의원이란 열매만 따먹고 국민당으로 옮긴 거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 이현주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동네 누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제 그 모교 바로 옆 학교예요. 이웃 학교인데. 예,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 안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걸 알고 봤어요. 그 이현주 의원을. 근데 제가 한 번도 이현주 의원한테 동양 사람이라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수십 번을 만났는데도. 왜요? 뭐 팔려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 캐릭터가 그렇게 정감 가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요, 지금도 사람들 위장 전입이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쪽에 주소지가 있으면 저 학교로 못 가. 예. 그래서 저쪽 아는 엄마 집에다가 주소 이렇게 맞아요. 옮겨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범죄성은 맞아요. 범죄지 당연히.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근데 자기 주소지하고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소종 인이사수국민이라는 분이 거주지를 실제로 바꾸지 않고 주소지만 바꾸는 것이 위장 전입이라면 객지에 나가서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위장 전입이겠네. 그렇죠. 위장 전입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장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국민의 절반이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 제도적으로 아니면 그 단어를 바꾸던지 무조건 뭉텅그리 해가지고 이게 위장 전입이다라고 하니까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는 맞아요. 이게 위장 전입으로 그 타이틀은 걸 수 있지만 그 왜 했는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위장 전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 법에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거는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의 신조어. 물론 오래됐긴 했지만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제가 문재인이었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역지사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낙연 총리 청문회 통과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여정부 때부터 인력관리 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에요. 5대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지는 네. 부분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우리 예전 시대에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사회가 그만큼 혼란했었고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저질렀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흔한 거예요. 지금 나이든 공직자들은요 위장전입 하나라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문재인 같은 사람 2명 없거든요. 오로지 1명밖에. 그리고 국회 쪽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고무줄이에요. 네, 그런 완전 고무줄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막 통과시켜줬잖아요. 자기들끼리 과반이 넘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번 주말 내내 언론과 야당은 계속 물고 뜯고 씹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갖고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제가 문재인이라면 사과 끝까지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이낙연 취소 카드를 던지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안을 던질 거예요. 국회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직에 출마 못한다 아예 하는 법을 던져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거를 밀어버리면 자 국회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자기들은 평생 공직에 못 나가. 선출직밖에. 임명직은 못 가요.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자기들이 적폐 세력이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아니 근데 그 위장전입이라는 거를 청문회 때 만이라도 다 같은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만 좀 걸러내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학군이라는 거는 뭐 전입을 해서 다른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보내는 건데 사실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갈 애들은 다 가거든요. 좋은 학교 학군에 간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공약 사항이 정확히 뭐였냐면은 위장 전입도 사실은 부동산 투기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5대 고위공직 원천 배제 이게 병역 면탈. 자 생각해봐요. 자유한국당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들 중에 병역 면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명박 때부터. 심지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 국방부 장관 빼고는 다 병역 면탈이야. 자 그게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세금 탈루 그리고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장 전입 중에서도 사실 위장 전입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 그 목적으로 해갖고 땅을 사야 되는 뭐 집을 사야 되는 뭐 이런 그런 걸로 돈 벌어들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위장 전입이라고만 돼 있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속에는 그런 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천 배제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무슨 뭐 대표적인 경우가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외국 나가면서 이런 거는 범죄라고 저는 볼 수는 없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완전 깨끗 당시에 뭐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 완전 부패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뭔가 자기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아 이 정도는 그냥 사회적으로는 누구나 다 하는 행하는 정도 범죄라고 인정되고 지들 말처럼 뭐 몇 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 중에 한 80% 정도는 다 범죄자로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갖고 이런 거잖아요. 됐고 위장전입은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게 원천적인 발목 잡기 유전자. 유전자. 요거를 지금 어떤 꼬투리를 지금 잡을까 말까를 계속 엿보고 있던 그 세력들이 잘 걸렸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명정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어요. 그냥 냅두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더 악랄하게 발악하면 할수록 자기들 무덤을 더 깊게 파는 짓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자의 찬성이 지금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청문회 보고 나온 여론조사예요. 예. 별 문제 없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예. 뭔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도 보면 어그로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쪽으로 쭉 가면 이제 국민 여론이 자유한국당이나 뭐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이들 좀 너무하네. 요렇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럴 게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한 오늘이 이제 5월 27일 토요일인데 29일 날, 30일 날 이달 말까지 만약에 그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되고 표결도 안 된 상태로 끌면 머릿속에 사람들은 머릿속에 김종필 총리의 6개월 그 기억이 저는 계속 설이 체제로 남을 그 기억이 좀 남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DNA 속에 이 새끼들 또 시작했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무난하게 통과되는 것보다 오히려 한번 거칠게 한번 이렇게 덜커덕 거려줘야 오히려 저는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인사 개념으로 국무총리를 인선을 한 거예요. 그 코드가 맞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서 뽑은 게 아니고 거의 그 한 절반 이상은 탕평인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당에서 저렇게 태클을 걸고 심하게 해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인력 풀을 이제 가동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해찬이라고 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국민의당이 설 자리를 잃어요.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낙마를 시키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다음에 총선에서는 아예 발을 못 붙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만 못해요. 세상을 잃는 이런 거 있잖아요. 치명적이지 않으면 치명적인 거 황교안 같은 유가 치명적인 거예요. 그 치명적이지 않으면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자. 요 분위기 지들이 먼저 만들어주면요. 우리도 적개심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쟤도 사람 돼가고 있네라고. 근데 뭐 정권 출범한 지 보름 정도 딱 지났는데 벌써 어그로가 시작돼. 그런 거 봐요.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런 행위들이 자기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대선 내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욕을 많이 드셨지만 예.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랄까 페이스북 정치를 보면 국민의당에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통화시켜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민의를 너무 거스르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게 그 자기들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들 어떤 그룹 안에서 굉장히 선명한 발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어그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너는 깨끗해? 라는 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런 방식의 정치는 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이낙연을 털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각 당에서 그런 식의 비리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깨끗한 어떤 승부를 거른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놈들을 보면 훨씬 더 지저분해. 그게 국민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게. 이게 그 지금 이낙연 그 후보자를 물어뜯는 그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을 털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이라는 게 큰 카테고리가 3개거든요. 크게 하나는 정말 그 부동산 투기, 하나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한 학군,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가려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아. 많아. 이게 위장전입의 대표가 안철수예요. 노원병에서. 이런 일들이 그 여자 국회의원도 그랬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흔히 내가 저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면 주소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얻고 주소를 옮겨놔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야. 흔히 이래왔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우리가 아주 정말 공평하게 적용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을 다 당선 무효를 시켜야 돼요. 거의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을. 그 재밌겠는데요. 예,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끝까지 발목 잡고 늘어지지 못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진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특정한 지역에 자기 지역구라고 있는 진정성 없음. 지방 어디에 국회의원은 거기서 사는 게 맞고요. 서울에 새 방 하나 적게 얻어서 국회에 출퇴근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여수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원룸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위반이 어느 정도 법이 될 수 있냐면은 특정 지역으로 이제 그 전략공천 같은 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지역이 아닌 쪽에 꽂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아는 사람 집에 일단 전입을 해간다든지, 왜냐하면 그 자기 투표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생각난 사람, 기억난 사람이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 조윤선 장관이 공천받기 전에 종로구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인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냉큼 가더라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는데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지를 먼저 옮겨놓고 실제로 이사를 간 거는 한 달 후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위반이잖아. 법 위반이 15일입니다. 15일 내에 신고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여론으로 해결해 줄 텐데요. 이미 아까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들은 끄떡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문재인 정권 흠집이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 흠집이 안 나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열심히 포크레인 들고 와서 자기들 무덤을 막 파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냅둬 보자는 거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근데 저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겠습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겠는데 트윗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사과의 내용이 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실제로 그렇죠. 더 알려내는 게 위장 전입이 그래도 내용이 어떤 거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되면 왜 사과했는지 그 디테일한 내막은 하나도 필요 없고 결국 문재인도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내각이나 자기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과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계속해서 지금 청문회 보고서 채택 같은 걸 미루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민당 일부가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고요. 그 이현주 의원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트위터에 푸른 하늘이라는 분이 언주야, 너는 더불어민주당에 위장 전입해서 국회의원이란 열매만 따먹고 국민당으로 옮긴 거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 이현주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동네 누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제 그 모교 바로 옆 학교예요. 이웃 학교인데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 안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걸 알고 봤어요. 그 이현주 의원을. 근데 제가 한 번도 이현주 의원한테 동양 사람이라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수십 번을 만났는데도. 왜요? 뭐 팔려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제가 문재인이었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역지사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낙연 총리 청문회 통과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여정부 때부터 인력관리 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에요. 5대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지는 부분,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우리 예전 시대에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사회가 그만큼 혼란했었고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저질렀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흔한 거예요. 지금 나이든 공직자들은요 위장전입 하나라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문재인 같은 사람 2명 없거든요. 오로지 1명밖에. 그리고 국회 쪽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고무줄이에요. 네, 그런 완전 고무줄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막 통과시켜줬잖아요. 자기들끼리 과반이 넘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번 주말 내내 언론과 야당은 계속 물고 뜯고 씹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갖고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제가 문재인이라면 사과 끝까지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이낙연 취소 카드를 던지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안을 던질 거예요. 국회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직에 출마 못한다 아예 하는 법을 던져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거를 밀어버리면 자 국회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자기들은 평생 공직에 못 나가. 선출직밖에. 임명직은 못 가요.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자기들이 적폐 세력이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아니 근데 그 위장 전입이라는 거를 청문회 때만이라도 다 같은 위장 전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만 좀 걸러내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학군이라는 거는 뭐 전입을 해서 다른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보내는 건데 사실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갈 애들은 다 가거든요. 좋은 학교 학군에 간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공약 사항이 정확히 뭐였냐면은 위장 전입도 사실은 부동산 투기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5대 고위공직 원천 배제 이게 병역 면탈. 자 생각해봐요. 자유한국당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들 중에 병역 면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명박 때부터. 심지어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 캐릭터가 그렇게 정감 가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요. 지금도 사람들 위장전입이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쪽에 주소지가 있으면 저 학교를 못 가. 예. 그래서 저쪽 아는 엄마 집에다가 주소 예, 이렇게 맞아요. 옮겨놓고 막 이렇게 예. 하거든요. 범죄성 맞아요. 범죄지 당연히.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근데 자기 주소지하고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 소종 인이사수 국민이라는 분이 거주지를 실제로 바꾸지 않고 주소지만 바꾸는 것이 위장 전입이라면 객지에 나가서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위장 전입이겠네. 그렇죠. 위장 전입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장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국민의 절반이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 말한 게 그거예요. 그 제도적으로 예. 아니면 그 단어를 바꾸던지 무조건 뭉텅그리 해가지고 이게 위장 전입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는 맞아요. 이게 위장 전입으로 그 타이틀은 걸 수 있지만 그 왜 했는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 법에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거는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의 신조어. 물론 오래됐긴 했지만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고 명확하게 잘 나가고 있는 개혁들아이고 이제 이걸 저지하기 위한 구수구 세력들의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어제 임종숙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나 했죠. 예.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줄기차게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과 힘겨루기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인사에 이러이러한 5가지 항목들은 위반한 사람들은 인사권을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공약으로 나왔던 예. 건데 막상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위장 전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위장 전입도 악질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다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막 85.6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59% 나오고 이렇게 이낙연 후보자도 67%면 정확하게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66.666%잖아요. 예. 그게 67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과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딱 그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통과시키는 건 별개고 당신네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굉장히